하이안 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이킥! 아요! 5개월 전에 저희가 2040 배우 월드컵을 했는데요. 네. 드디어 4060 배우 연기력 월드컵을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남자 외국 배우 먼저 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뭐 세상에 훌륭한 배우들이 너무 많고 그 배우들을 한꺼번에 이렇게 딱 하기 또 어려운 부분도 있고 20대, 30대 배우와 40대, 50대 배우는 경력이 차이 날 수밖에 없잖아요. 많이 나죠. 공정한 게임이 아닌 것 같기도 하고 네. 그렇게 해서 약간 좀 이렇게 나누어서 한번 다루고 있고요. 먼저 말씀드릴 것은 오늘 이 모든 것은 당연히 다 제 개인적인 어떤 감시관이나 혹은 뭐 제 취향이나 혹은 뭐 제 견해 때문에 이렇게 고르는 거고요. 네, 가볍게 봐주시고요. 네. 또 한 가지는 스타성이라든지 그 사람의 인지도나 영화사에서 미친 영향 이런 게 아니고 제가 생각하는 그 사람의 연기력, 한국을 제외하고 국제적으로 가장 제가 생각하는 중요한 배우, 가장 연기력이 뛰어나다고 생각하는 배우를 32명을 일단 골랐고요. 네. 말하자면 제 머릿속에서 예선이 있었던 거예요. 이야. 40대, 50대 배우들 위주로 해서 저희가 골랐잖아요. 사실은 지금 영화 배우의 중추가 바로 이 세대입니다. 한국, 우리나라에서 가장 연기력 뛰어난 배우, 남자 배우, 여자 배우 한번 물어보게 되면 대부분이 다 40대, 50대 배우예요. 그쵸. 마찬가지이고요. 할리우드에서도. 지난번에도 사실 중요했지만 지난번에 약간 미래의 어떤 그런 배우들이라는 느낌이었다면 오늘은 진짜로 그야말로 전 세계 영화계에서 가장 중요한 배우들 32명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못 들어간 배우 중에도 안타까운 배우 굉장히 많아요. 일단 제일 먼저 걸리는 건 네.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를 뺐죠. 아, 로다주가 네. 몸값은 거의 뭐 네. 탑5 안에 드는데. 뭐 몸값으로 따지는 건 아니니까. 네. 왜 이 배우 없어요? 이런 게 아마 댓글에 쭉 달릴 텐데 죄송하다. 그렇지만 32명으로 제한됐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62년생부터 81년생까지니까요. 예를 들어서 61년생인 조지 클루니나 드니라방은 빠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조지 클루니와 탐 크루즈가 한 살 차이로 갈리는 건데 네. 조지 클루니는 이제 노년 배우가 되고 탐 크루즈는 이제 장년 배우가 된 건데요. 어쨌건 뭐 이렇게 항상 경계선상에서는 그런 일이 어쩔 수밖에 없고요. 네, 외국 남자 배우 월드컵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74년생) 동갑내기 대결입니다. 몸무게가 고무줄처럼 줄었다가 늘었다 하는 메소드 연기의 달인이죠. 크리스찬 베일 대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입니다.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뭐 할리우드 최고의 스타 중에 한 명이죠. 스타성으로 치면 그렇죠. 정말 굉장한 그런 네. 어떤 스타라고 생각이 들고요.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는 뭐라고 그럴까요? 가장 놀라운 것은 이 배우가 촬영 현장이나 영화에 임하는 태도 같은 것을 감독들이 굉장히 높이 사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연기력도 뛰어나지만 애티튜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만큼 뛰어난 감독들하고 두루두루 연기한 배우가 없어요. 제임스 카메론 있죠. 스티븐 스필버그 있죠. 마틴 스콜세지 있죠. 크리스토퍼 놀란 있죠. 쿠엔틴 타란티노 있죠. 이런 사람들하고 다 해가지고 주연을 한 배우가 제 기억으로는 디카프리오밖에 없어요. 이럴 정도로 감독 입장에서는 약간 특정한 배우를 페르소나처럼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남들이 다 쓰는 배우는 자기 쓰기 싫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위대한 감독들이 다 쓴다는 사실 자체가 디카프리오가 갖고 있는 굉장한 장점을 보여주는 거고요. 예전에 이제 데니 보일이 어떤 데서 글을 쓴 걸 제가 봤는데 자기 인생에서 그 당시에 만났던 배우들 중에 가장 태도가 좋았던 게 디카프리오라는 거예요. 굉장한 스타였음에도 불구하고 네, 의외네요. 이치라는 영화인데요. 네. 그 영화를 찍으면서 디카프리오 태도는 정말 성실한 굉장히 훌륭한 그런 직업인으로서의 태도였다라고 말을 했었는데 그런 어떤 재능과 이 사람의 어떤 태도와 또 촬영 현장에서의 직업인으로서의 성실함과 이런 것이 뭉쳐서 오늘날 이 디카프리오의 휘황찬란한 그런 필모그래피를 만들지 않았나 싶었는데 누가 떨어질지 알겠죠? 디카프리오를 이렇게 많이 미안하셨나 봐요. 네. 거의 한 3분 설명하셨는데요. 그러니까요. 네. 디카프리오 너무 미안하고요. 네. 너무 훌륭한 배우고요. 근데 크리스천 베일을 이길 수는 없죠. 자, 위대한 개츠비 안녕. 코미디의 영화의 신이죠. 홍콩 배우 주성치입니다. 네. 아, 근데 외로운 늑대 이미지를 갖고 있는 네. 푸에르토리코 외로운 늑대. 출신의 베네시오 델 토로입니다. 일단 뭐 올라가실 분은 이제 차후에도 기회가 있으니까 네. 떨어지는 분들 위로 말씀을 드릴게요. 베니시오 델 토로는 이거를 딱 보면 영화에 나오는 순간 와 거물이다. 일단 그 위압감이나 장악력이, 네. 네, 굉장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는 이제 특히 이제 시카리오를 좋아하는데요. 시카리오에서 베니시오 델 토로는 그냥 셰익스피어의 햄릿이에요. 셰익스피어의 어떤 희곡 중에서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이게 가장 그 정말 그야말로 죽느냐 사느냐 사이에서의 아주 깊은 고뇌를 겪는 고전적인 캐릭터 이런 게 이제 알레한드로라고 말할 수 있을 텐데 시카리오에서 그런 배역으로 베니시오 델 토로가 보여준 연기 진짜 탁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제 프렌치 디스패치 같은 영화를 보면 심지어 이제 코미디 연기나 네. 이런 어떤 정형화된 연기도 굉장히 잘하죠. 화가로 나오죠. 사실 이제 뭐 그동안 이력을 보면 이제 체라는 영화가 있어요. 네. 체게바라를 체게바라. 연기한 건데 네. 그걸로 이제 국제적으로 상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간 영화제. 체 역시 이제 훌륭하긴 하지만 이제 저는 이제 말씀드린 대로 뭐 네. 시카리오라든지 이런 베네시오 델 토로의 어떤 필모그래피에서 특히 아주 최근 한 10여 년 사이에서 보여주는 것들은 그런 어떤 파워를 점점 과시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주성치가 올라가나요? 네, 의외죠. 야, 예, 소림축구 좋아하실 때도 의외였는데. 네. 아니요, 주성치는 저는 위대한 배우라고 생각합니다. 네. 주성치를 올리겠습니다. 네, 주성치 진출. 야, 너무 잘생겨서 연기력이 아. 평가 절하되는 두 명이에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붙었나요? 그러니까요. 네. 탐 크루즈와 브래드 피트입니다. 탐 크루즈에 대해서는 저희가 특집을 할 정도로 이번에 또 더군다나 굉장한 위력을 보여주었었죠. 브래드 피트는 뭐라고 할까요? 이 현존하는 이 남자 배우들 중에 저는 그냥 개인적으로 가장 멋있는 사람 같아요. 그 어떤 배우가 풍기는 어떤 느낌과 이런 것들이 실제로 브래드 피트가 이제 스타로 등극했던 건 90년대거든요. 90년대 브래드 피트를 보면 가을의 전설이라든지 나이가 점점 거꾸로 먹는 벤자민 버튼의 시간은 거꾸로 간다 같은 걸 보면 와,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까지 멋있지? 이런 생각이 든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제 델마와 루이스라는 영화를 통해서 스타덤에 처음 올라올 때의 느낌도 그랬었고, 그러다가 지금 브래드 피트는 약간 좀 어떤 경우에는 이렇게 럭비공이 튀는 것처럼 어디로 튈 줄 모르게 독특한 캐릭터를 연기하기도 해요. 대표적으로 Born After Reading 같으면 그냥 뇌 없이 사는 사람 같거든요. 극 중에서.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막 춤도 막 추고 이런단 말이에요. 실제로 이제 12 몽키스 같은 경우를 보면 또 굉장히 SF 속에서 독특한 어떤 성격을 연기하기도 하잖아요. 그런 면에서 브래드 피트도 생각보다 훨씬 더 품이 넓은, 또 그다음에 너무나 멋진 배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카이트 클럽이나 머니볼 할 얘기 많이 남았는데요. 브래드 피트 특집으로 제가 속죄하겠다 이런 말씀을 여러분께 약속으로 드리고요. 피트 형 가시고요. 네, 탐 크루즈를 올리겠습니다. 나는 단발머리의 살인마 하비에르 베르뎀, 올해 또 굿보스 나왔었죠. 네. 그리고 또 올해의 이슈 메이킹을 많이 했던 네. 윌 스미스입니다. 윌 스미스는 할리우드가 지향하는 어떤 그런 영화적인 목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최대 다수의 최대 쾌락을 가장 안전하게 추구해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거나 쾌락을 주는. 그런데 윌 스미스처럼 잘 어울린 배우가 없었어요. 지난 한 20, 30년간. 네. 대표적인 뭐 맨인 블랙 시리즈라든지 혹은 나쁜 녀석들 같은 그런 시리즈도 그랬었고요. 더군다나 윌 스미스가 놀라운 건 지금 경력이 거의 정점처럼 보여요. 올해 킹 리처드라는 영화를 보면 윌 스미스의 최고 연기는 킹 리처드 같거든요. 그걸로 또 아카데미 나무주연상까지 받았잖아요. 네. 근데 네, 상을 여기까지 하죠. 받으면서 시상식장에서 네. 너무 큰 퍼포먼스를 했죠. 영화 외적인 일로 본인의 스스로의 경력에 굉장히 오점을 남긴 건 사실인데요. 킹 리처드에서 보인 윌 스미스였던 그런 능력을 본다면 사실은 훌륭한 배우인 거 당연히 맞고요. 그리고 이제 할리우드에서 사실은 이제 백인이 아닌 배우들이 받고 있었던 오랜 세월의 차별이 있었던 게 사실이잖아요. 흑인 배우가 혹은 아시아계 배우가 아무리 인기 있어도 그 인기에 한계가 있었던 것 같은 어떻게 생각하면 유리 펜스 같은 게 있었단 말이에요. 네. 근데 그걸 깬 사람인 것 같습니다. 역사상 윌 스미스만큼 폭넓게 활약하면서 가장 많은 돈을 벌어들이기도 하고 동시에 스타로서 가장 큰 스타성을 누렸던 흑인 배우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도 윌 스미스의 위치는 굉장히 공고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근데 배우 중에 누가 더 훌륭하냐? 하비에르 바르뎀이 더 훌륭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진이 안 좋았습니다. 네. 네, 덴마크 배우죠. 매즈 미켈슨인데 코미디언이었다가 지금은 대배우가 된 스티브 카렐입니다. 네. 참 둘 다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가장 뛰어난 배우라고 생각할 때 딱 떠오르지는 않을 수도 있어요, 둘 다. 근데 전 둘 다 굉장히 훌륭한 배우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매즈 미켈슨을 말을 한다면 할리우드에서는 약간 좀 장르적으로 소모되는 경향이 있죠, 이 배우의 능력에 비해서. 007 카지노 로얄 같은 데거나 닥터 스트레인지 같은 데 보면 전형적인 어떤 연기자라는 악역 캐릭터, 캐실리우스. 네, 이렇게 나오잖아요. 네. 근데 매즈 미켈슨의 진가는 덴마크에서 찍은 영화들이고요. 특히 이제 토마스 빈터베르랑 같이 찍은 영화들, 더 헌트라는 영화가 있고, 또 최근에 나왔었던 저희가 어나더 라운드를 신청기도 했죠. 어나더 라운드, 이 두 편은 매즈 미켈슨이 얼마나 탁월한 배우인지를 보여주는 두 편의 아주 뛰어난 날개와도 같은 작품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고요. 스티브 카렐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저는 훨씬 더 위대한 배우라고 생각합니다. 좀 고민 끝에 두 사람 중에서 스티브 카렐을 고르겠습니다. 네, 어나더 라운드에서 혈중 알코올 농도에 따라 섬세하게 변하는 심리를 정말 잘 표현했다고 생각했는데요. 네. 아쉽네요. 작가의 감독까지 정말 완벽주의자 배우인 에드워드 노튼이고요. 첫 키스만 50번째로 유명한 애덤 샌들러입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도 애덤 샌들러를 첫 키스만 50번째로 유명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국내에서. 아니, 그러니까 네. 틀렸다는 얘기가 네네네. 아니라 이렇게 정확하고요. 실제로 네네. 사람들께 생각할 거예요. 이 얘기인 즉슨 애덤 샌들러가 코미디언과의 특화되어 있다라고 사람들이 생각한다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고요. 네네. 그리고 또 이 사람이 인기 있었던 것도 코미디 배우로 인기 있었는데 저는 애덤 샌들러가 역시 또 제 견해로는 사람들이 생각한 것보다 훨씬 연기를 잘하는 배우라고 생각하고요. 작년에 나왔었던 뭐 엉커 제임스 같은 영화, 정말 애덤 샌들러의 어떤 미친 에너지가 아닌 불가능한 그런 영화라고 말할 수 있고요. 펀치 드렁크 러브 같은 영화에서도 진짜 훌륭한 연기를 하죠. 애덤 샌들러는 사실은 영화를 너무 막 골라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너무 이상한 영화를 많이 찍었어요. 안 좋은 영화들, 그 다음 너무 막 나가는 영화들. 애덤 샌들러가 그렇게 평균을 따지지 말고 이 사람이 했던 가장 훌륭한 영화적인 연기의 작업들을 모아놓으면 어떤 배우에게도 꿀리지 않는 사실은 강고한 연기력의 소유자다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은 에드워드 노튼을 고르겠습니다. 네, 에드워드 노튼 진출. 네, 어둡고 진한 감정을 잘 연기하는 와킨 피닉스와 프랑스 배우죠. 타하르 라힘입니다. 이건 뭐 벨붕이에요. 네, 이건 뭐 그냥 네. 제가 페인트 모션을 할 필요도 없을 것 같고요. 타하르 라힘이 처음 국제적으로 이제 특히 저도 마찬가지고 다른 관객들에게도 처음 눈에 들어온 건 예언자라는
예언자라는 작품입니다. 예언자라는 작품 자체가 워낙 훌륭하고요. 근데 그 속에서 타하르 라임이 워낙 잘했는데 타하르 라임이 잘했다기보다는 감독이 훌륭했다. 영화 자체가 뛰어났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저도. 네. 근데 그 다음에 아무도 머물지 않았다를 찍었고요. 아시아드 파라디에. 네, 그 다음에 가장 또 최근에는 모리타니안 같은 영화를 찍었는데 모리타니안 같은 영화가 너무 뭐 위대한 영화 이런 건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영화가 표현하려고 하는 온갖 굴욕과 압박과 억압에도 불구하고 절대 꺾이지 않는 어떤 인간 정신의 고고함, 위대함 이런 걸 표현할 때 타하르 라임이 보여줬던 어떤 인간의 어떤 위험을 제대로 보여주는 그런 연기는 실로 굉장하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더군다나 이제 국제적으로 상대적으로 이제 인종적으로나 이런 것들이 상대적으로 점점 넓어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영화계에서도 예전처럼 백인들 위주로만 하지 않잖아요. 이런 국제적인 영화 어떤 계의 변화에서도 보면 타하르 라임은 앞으로도 더욱 크게 활약할 그런 좋은 배우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아직 젊은 편이죠. 이 중에서는. 그렇죠. 네네. 그래도 벌써 40이 넘었네요. 이 경우에는 좀 벨붕으로 보입니다. 마킨 피닉스를 네. 고르겠습니다. 괴물 배우죠. 마킨 피닉스. 네, 헐크로 유명한 마크 러팔로와 그린북에서 돈 셜리 박사로 나왔죠. 메이어 샬라 알리. 메이어 샬라 알리도 진짜 훌륭한 배우고요. 마크 러팔로도 사람들이 단순히 이제 헐크를 생각해서 그런데 마크 러팔로의 장점은 어떤 연기를 해도 이 사람이 굉장히 진실해 보여요. 배우가 어떤 연기를 할 때 진실해 보인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장점이고요. 비긴 어게인에서 다소 투박한데 진실해 보이더라고요. 비기엔 어게인을 떠올릴 수도 있지만 뭐 그 영화보다 훌륭한 마크 러팔로의 영화는 10개는 되는 것 같고 대표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안 보신 영화들 중에 초기 작품 중에 You Can Count on Me라는 영화 있어요. 그 영화는 이제 온우이로 이제 누나로 로라 리니가 나오고 동생으로 마크 러팔로가 나오는데 둘 다 진짜 끝내줍니다. 그래서 한번 그 영화 한번 꼭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네. 최근의 영화 중에서도 마크 러팔로 영화들을 보면 미국 관객들이 생각하는 미국적인 어떤 캐릭터의 이상 같은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고전 중에서 얘기한다면 이제 에티커스 핀치라는 캐릭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앵무새 죽이기. 그러니까 에티커스 핀치라면 미국인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캐릭터인데 이제 앵무새 죽이기 같은데 보면 세상의 편견과 압박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뜻을 정의롭게 굽히지 않는 캐릭터. 이런 데 대한 어떤 이상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럴 때 가장 잘 어울리는 캐릭터 중에 하나로 미국 사람들이 고전 영화에서 생각했던 배우가 바로 그레고리 팩이에요. 오늘날 그런 캐릭터에 가장 잘 어울리는 배우는 마크 러팔로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좋은 배우인데 지금 약간 마음이 흔들리는데 한 단계에서는 메이어 샬라 알리를 고르겠습니다. 네, 최근 뭐 이것도- 조커로 조롱받았지만 네. 연기파 배우죠. 자레드 레토와 조시 브롤리는 아무래도 타노스로 제일 유명하죠. 둘 다 약간 연기력을 손해보는 타입? 실제 연기력에 비해서. 어떤 점에서요? 누구를 골라야 되는지가 지금 결정을 안 해가지고 고민이 되네요. 먼저 설명하는 사람이 떨어지잖아요. 네. 조시 브롤린을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네. 일단 조시 브롤린을 약간 농담삼아 말하지만 진심을 담아서 말을 하면 전 세계에서 껌 씹는 연기를 제일 잘하는 사람. 어떤 영화겠죠? 바로 시카리오를 보시면 아, 껌을 씹으면서 상대를 압박하는데 네. 정말 제가 보면서 기가 막히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 영화에서 알레한드로 역을 맡았던 또 베니시오 베니시오 델 델 토로와 토로도 함께. 훌륭하다고 했죠. 네. 조시 브롤린도 그만큼 훌륭합니다. 그 영화에서.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가 있잖아요. 르엘린 모스. 뭐 헤일 시저 같은 코엔 형제의 영화를 봐도 그 영화 속에서 다른 캐릭터들은 다 그냥 뭔가 나사 풀린 듯이 비틀려 있거든요. 근데 그 속에서 정확하게 진중하게 어떤 것을 잡으면서 결국 코엔 형제가 하고 싶어한 말을 대언하는 그런 캐릭터인데 조시 브롤린도 참 태산 같은 배우다라고 말할 수 있고요. 근데 왜 자레드 레토냐? 16강전에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네. 평론가님의 네. 오늘 느낌은 네. 자레드 레토입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요거랑 바로 직전은 다시 하면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그때에 따라서. 어쨌건 브롤린한테 굉장히 미안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영어로 해야 되나? Sorry. 야, 뭐 배우는 눈을 파는 직업이다라고 하죠. 양조위이고요. 목소리 깡패죠. 베네딕트 컴버배치. 한 사람은 눈이고 한 사람은 입이네요. 네. 어느 걸 선택하시겠어요? 하나만 가질 수 있다면. 이거 당연히 저는 이 목소리는 가졌으니까. 그렇죠. 또 라디오 DJ 할 때 또 제가 DJ를 3번 했어요. 제가 뭐 눈빛은 안 되잖아요. 양정이 너무 부럽잖아. 이 베네딕트 컴버배치는 배우 연기에 사실 목소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한석규 씨 같은 배우 한번 떠올려 보시고 이선균 씨도 그렇잖아요. 네. 류지태 씨 이런 사람 떠올리면 그 배우들이 실제로 연기를 굉장히 잘하는데 그 잘하는 것에서 그 목소리가 차지하는 신뢰감이 굉장하단 말이에요. 베네딕트 컴버배치는 사실 목소리로 유명해졌잖아요. 그 대사를 처리하는 셜록에서의 방식 때문에. 중얼거리는. 네. 근데 그 셜록 이후로는 심지어는 사람까지 잘생겨 보인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코믹한 표현으로 한때 잘생김을 연기하는 배우라는 표현을 썼는데 네. 베네딕트 컴버배치는 더군다나 최근이 가장 폼이 좋아요. 이 사람의 최고작은 전 파워 오브 도그라고 생각합니다. 작년에 나왔는데. 그러니까요. 사실은 파워 오브 도그로 네. 거의 이 아카데미를 받아도 될 정도로 탁월한 연기를 했고요. 예상을 했었죠. 솔직히 그랬어요. 근데 킹 리처드가 받았죠. 네. 그렇기도 하고 이제 또 무슨 이미테이션 게임 같은 영화를 보면
그런 연기도 굉장히 잘하고 맞아요. 또 루이스 웨인이라는 영화에서도 상당히 굉장히 다른 연기들도 굉장히 잘하거든요. 베네딕트 컴버배치도 일단 또 이름 자체가 있어 연기 보이죠? 엄청 잘할 것 같잖아요. 네. 그런 느낌으로 종합적인 측면에서 베네딕트 컴버배치는 5년, 10년 후에도 할리우드에서 계속 중요하게 활약할 우리가 오래 볼 배우일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요. 근데 양조위를 이길 수는 없겠죠. 네, 양조위 뭐 네. 우승 후보죠. 네, 다음은요. 본 시리즈로 유명한 네. 맷 데이먼인데 30세가 채 되기 전에 세상을 네. 떠난 히스레저입니다. 오늘 사실 이제 약간 고민을 했는데요. 세상을 네. 떠나신 분들을 넣을 것인가 말 것인가 연령대로 우리가 지금 나누지 않습니까? 출생연도로. 네. 그러니까 빼야 될 이유가 없을 것 같고요. 돌아가신 분이 지금 2명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맷 데이먼과 히스레저인데 이것도 참 불운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이 대진도. 누가 불운하죠? 맷 데이먼이요. 지금 이제 할리우드의 어떤 이상적인 어떤 그런 커리어로 완벽하게 이미 그런 것들 이룬 것 같은 배우가 사실은 이 연령대보다 더 위지만 제 생각엔 탐 행크스거든요. 현재의 배우들 중에서 탐 행크스랑 가장 가깝게 보이는 배우가 저한테는 맷 데이먼이에요. 느낌이 비슷하네요. 예를 들어서 마션 같은 영화를 보시게 되면 야, 그 캐릭터가 갖고 있는 대책 없는 낙관주의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네. 그런 대책 없는 낙관주의를 설득해낼 만한 배우의 느낌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렇게 했을 때 맷 데이먼이 갖고 있는 어떤 이 사람만의 특장점이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표정 하나하나로 연기한다기보다는 몸 전체의 덩어리로 연기한다는 느낌을 제가 항상 네. 받아요. 제이슨 본 시리즈도 그렇고요. 네. 그 다음에 인빅터스 같은 영화를 봐도 그렇고 기본적으로 맷 데이먼은 이렇게 잘게 디테일로 승부한다기보다는 하나의 듬직한 커다란 느낌으로 승부하는 배우인데 그게 묵직하게. 설득력이 굉장히 높아서요. 예를 크리스천 베일 같은 정말 탁월한 테크닉을 갖고 있는 배우랑 같이 맞붙어도 포드 대 페라리를 보면 저는 맷 데이먼이 안 밀리는 것 같거든요. 그런 면에서 맷 데이먼은 원래 스타로 시작했지만 사실은 지금 단계까지 보면 배우로서 굉장히 훌륭하게 지금 단계를 밟아나가고 있고 아마도 뒤에 가면 더 큰 이름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세상을 일찍 떠나서 어드밴테이지를 주는 것은 아니고요.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레저가 현 단계에서는 더 훌륭한 연기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네. 80년생 제이크 질렌할 대 70년생 에단 호크입니다. 이것도 약간 두 사람이 굉장히 팽팽하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붙은 32강도요. 제이크 질레날은 가장 순수한 얼굴과 연기를 잘한다는 의미에서 가장 징그러운 연기도 해요. 나이트크롤러를 보시면 저는 지난 한 20, 30년간 본 가장 징그러운 캐릭터예요. 정말 소름 끼쳐요. 어떻게 생각하면 이제 너무나 폭력적인 그런 빌런들보다도 더 무시무시하게 느껴지고요. 그만큼 제이크 질레날이 연기를 너무 잘했거든요. 근데 사실 나이트크롤러 이전에는 제이크 질레날은 그런 배역을 맡기에 거의 가장 대척점이 있는 배우처럼 느껴졌단 말이에요. 소년 같잖아요. 브록백 마운틴 같은데 브록백 보면 마운틴에서의 어떤 그런 느낌 당연히 거기서 네. 어떤 그 순수한 어떤 자기 감정 때문에 마음을 크게 다쳐서 일생일대로 괴로워하는 이런 캐릭터 소년 같은 느낌 이런 걸로 굉장히 강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나이트크롤러에서 연기하는 걸 보고 저는 정말 깜짝 놀랐는데 오스카에 지난 한 20여 년간 가장 큰 실수 중에 하나가 나이트크롤러의 제이크 질레날을 후보에도 안 올렸어요. 저는 이건 넌센스라고 생각하거든요. 제이크 질레날이 정말 뛰어나게 연기한 부분이 있다. 옥자 같은 데서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캐릭터 연기하잖아요. 맞아요. 이런 식으로 제이크 질레날은 참 좋은 배우다라는 생각을 하고요. 에단 호크에 대해서는 할 말이 많은데 16강전에서 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이크 질레날. 네. 네, 인터스텔라의 쿠퍼 박사죠. 매튜 맥커너헤이. 더 배트맨에서 펭귄으로 나왔죠. 콜린 페럴. 매튜 맥커너이 참 좋은 배우예요. 사실은 초반엔 저도 약간 오해를 했고요. 저 배우가 그렇게 훌륭한 배우라고 생각 안 했어요. 막 사하라 나오고 이럴 때는 뭐 잘생기기도 하고 어떤 미국 남부 신사 어떤 잘생긴 어떤 미국 남부의 바람둥이 이미지라고 그럴까? 그런 쪽으로 이제 특화되어 있어서 굉장히 잘 나가는 스타이겠구나라고 생각은 했지만 네. 이 배우가 너무 훌륭한 배우가 될 거라고 솔직히 저도 생각을 못 했고요. 그러다가 제 기준으로 얘기하면 링컨 차를 타는 변호사라는 영화 있어요. 네. 영화 참 좋은데 거기서 매튜 맥커너이를 보면서 좀 놀랐어요. 이 배우가 굉장히 좋은 배우구나 라는 생각을 본격적으로 하게 되었고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으로 아카데미를 받았고요. 네. 거기에서의 매튜 맥커너의 연기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뛰어난 연기죠. 에이즈 걸린. 그리고 이제 울프 오브 월스트리트를 보시게 되면 진짜 미친 연기를 하는 거거든요. 아주 짧게 몇 장면 안 나와요. 맥커너이가 보여주는 굉장히 뛰어난 연기들이 있단 말이죠. 네.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매튜 맥커너 너무 당연한 얘기인데 어떤 특정한 영화도 오랜 세월이 지나면 달리 보일 때가 있고요. 배우도 시간이 흐르면 내가 잘못 봤구나라고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면 당연히 수정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기준으로는 매튜 맥커너이는 굉장히 훌륭한 배우라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다음에 나오시면 더 높게 올라가실 것 같고요. 일단 현재 단계에서는 32강입니다. 콜린 페럴에 대한 소개도 기대해 주시고요. 또 대중적으로는 뭐 잭스페로 선장님 아니겠습니까? 조니 뎁. 그리고 또 2014년에 아쉽게 세상을 떠나신 필립 시무어 호프먼. 2014년에 세상을 떠났군요. 네, 벌써 10년 8년 가까이 됐군요. 네. 이제 조니 뎁을 생각하면 굉장히 묘한 느낌이 드는데 조니 뎁만큼 스타성이 초반부터 강했던 사람도 드물어요. 이게 지금 몇 명의 스타들이 있잖아요. 뭐 브래드 피트라든지 뭐 탐 크루스라든지 조니 뎁이라든지 디카프리오라든지 이런 사람들은 다 한때 최고의 뭐 지금까지 포함해서 그런 스타성을 누린 배우들인데 조니 뎁이 독특한 것은 최고의 스타다
동마담에 오른 가장 아웃사이더적인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배우는 실제로 가장 인기가 있었던 시절에도 굉장히 독특한 선택들을 굉장히 맞아요. 많이 했고요. 이 배우는 끊임없이 할리우드가 특정한 이 인사이더로 끌어들이려고 할 때 이 청력으로 튕겨져 나가는 자기 어떤 본능적인 것들이 있어요. 그게 사실은 어떻게 생각하면 조니 뎁의 매력 같기도 하거든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조니 뎁 캐릭터 중에 지금 아까 얘기하신 제일 유명한 캐릭터가 대중적으로는 잭 스패로우잖아요. 잭 스패로우란 캐릭터도 사실은 이게 메인 리그 안에 있어서 그렇지 굉장히 이상한 캐릭터예요. 영화 안에서도 잭 스패로우는 메인 스토리랑 완전히 떨어져서 독립된 주인공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이는 굉장히 집시가와도 같은 잭 스패로우의 매력은 사실은 조니 뎁이 아니었으면 불가능한 캐릭터란 말이에요. 네. 그런 측면에서 조니 뎁은 굉장히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다. 그리고 그런 배우들은 별로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조니 뎁을 굉장히 높게 사고 싶고요. 특히 이제 90년대 조니 뎁은 굉장했고요. 가위손이라든지 아니면 찰리와 초콜릿 공장 같은 그런 팀 버튼과 같이 했었던 작품들이 가장 떠오르기도 하죠. 그리고 또 조니 뎁은 뭐라고 할까요? 저는 이 배우를 볼 때마다 무성영화적인 무심한 어떤 무엇이 있어요. 근데 그게 굉장히 매력적이라서 길버트 그레이프라든지 사실 이 배우의 어떤 입체적인 매력을 완성하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조니 뎁이 필립 시모 호프만을 이길 수는 없습니다. 조니 뎁. 자, 계속해서 대중적인 인지도를 말씀을 드리면 아이언맨 2에서 앞에 그렇게 깔지 말고 얘기하세요. 라겔이고요. 그냥 아이언맨 2. 네. 191의 키에서 네. 나오는 그 단단한 191. 모습을 보여주는 마이클 셰넌입니다. 네. 두 사람이 지금 뭐 거의 싸우는 것 같은 매치하는 것 같은 그런 표정인데 네, 째려보고 있네요. 둘 다 이제 대중적인 인기가 아주 큰 배우들은 아니죠. 둘 다 정말 감독 입장에서 샘 라겔이나 마이클 셰넌을 캐스팅하면 거저먹는다고 생각할 것 같아요. 적어도 그 배역과 관련된 부분은. 그럴 정도로 진짜 훌륭한 연기력의 소유자들이고요. 샘 라겔은 제가 볼 때 약간 연기가 넘쳐요. 경우에 따라서는 약간 더 많이 연기하는 스타일의 배우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어떤 경우에는 약간 넘쳐서 부담스럽기도 한데 그게 최적으로 어울리면 진짜 이 배우처럼 연기를 잘하는 배우가 없는 것 같은 거예요. 인상이 남죠. 대표적으로 쓰리 빌보드 같은 영화를 보시면 네. 이 영화 속에서의 그 인물의 부족함이나 편견 플러스 그 인물의 어떤 간절함이나 진실 이런 것들을 샘 라켈만큼 폭발적인 어떤 그런 밖으로 분출하는 스타일의 화려한 연기로 표현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쓰리 빌보드나 뭐 컴패션이나 이런 데서의 샘 라켈의 연기는 굉장히 훌륭하죠. 더문 같은 좋은 영화도 있었고요. 근데 지금 약간 두 사람이 굉장히 팽팽한데 이 순간에는 마이클 셰넌을 고르겠습니다. 네, 마이클 셰넌 진출. 코미디의 제왕이지만 전극 연기도 잘하는 짐 캐리와 벌써 40대가 됐네요. 우수에 찬 눈빛을 보여주는 라이언 고슬링입니다. 이 선택은 아마 많은 분들에 의해서 지지를 못 받을 것 같은데요. 일단 설명을 드릴 건 라이언 고슬링입니다. 라이언 고슬링은 지난 20년간 할리우드 멜러의 얼굴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어떻게 생각하면 할리우드의 양조위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라이언 고슬링은 눈으로 연기하는 사람이거든요. 네. 라라랜드 하나만 찍어도 멜러의 얼굴 같잖아요. 이미 그 영화가 너무 또 이렇게 대중적으로 파워풀하고 또 두 배우가 매력이 뛰어나서. 근데 그 정도가 아니라 블루 발렌타인도 있잖아요. 노트북도 있잖아요. 뭐 이런 식으로 라이언 고슬링은 멜러에 관해서 할리우드 지난 뭐 21세기의 최고의 멜러 10개 고르면 한 3개 들어갈 것 같아요. 라이언 고슬링은 이 감정적인 특히 이제 사랑을 표현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뛰어난 배우인데 사실 그 연기만 잘하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라이언 고슬링의 이색적인 저 배우가 저런 연기를 해? 라고 보여주는 것은 사실은 빅쇼트 같은 영화예요. 굉장히 차갑고 어떻게 생각하면 이성적이면서 냉소적인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런 연기도 라이언 고슬링이 굉장히 잘하더라고요. 라이언 고슬링을 멜러의 틀에만 가둘 필요는 없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 퍼스트맨에서도 좋았잖아요. 또 다른 의미에서. 실존 인물 닐 암스트롱 연기했죠. 네, 그렇지만 지금 제 선택은 짐 캐리입니다. 짐 캐리 진출. 곰 3마리가 따로 살고 있어. 그럼 결합할인은 어떻게? 그래도 결합 할인 받을 수 있지. 혼자 살아도 결합 할인해. 따로 살아도 결합 할인해. 예비 부부도 결합 할인해. 으쓱 잘한다. 결합 할인 금액도 커졌다고? 외국 남자 배우 월드컵 16강 세계 기준입니다. 참고로 크리스찬 베일 대 주성치. 주성치는 그냥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이 배우는 전 세계 한 명밖에 없고 주성치가 없었더라면 우리는 영원히 영화 역사에서 그런 영화를 못 봤을 거예요. 주성치만이 갖고 있는 고유성은 어떤 코미디 배우로도 대체할 수가 없다. 코미디로만 말하기도 어려운 게 물론 코미디가 그런 측면도 있지만 주성치의 코미디 연기에는 굉장히 짙은 페이소스 같은 게 흘러요. 아주 인간적이라는 느낌을 주거든요. 예를 들어서 애덤 샌들러의 코미디 연기를 보면 물론 거기에도 페이소스가 종종 있긴 하지만 네. 이 주성치
주성치 같은 어떤 인간미 같은 게 흐르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주성치 영화 중에서 이제 특히 서유기의 설리기연 같은 작품, 혹은 가장 대중적으로 크게 성공했지만 아주 뛰어나다고 보는 쿵푸어슬 같은 작품, 네. 두 작품을 저는 가장 좋아하는데요. 주성치는 정말 기념해야 될 이름이죠. 그렇지만 지금 선택은 크리스찬 베일입니다. 야, 쿵푸어슬은 정말 이제 TV에서 보다가 항상 고정하게 만드는. 근데 쿵푸어슬 2가 나온대요. 18년 만이죠. 네, 좀 요즘 허리가 안 좋으실 것 같기도 한데 나이가 드셔가지고 네. 근데 콩포스를 진짜 볼 때마다 재밌어요. 탐 크루즈와 하비에르 바르뎀. 점점 무게감이요. 탐 크루즈가 진짜 훌륭한 스타죠. 근데 하비에르 바르뎀을 골라야 될 것 같고 탐 크루즈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지금은 아무리 우리가 좋아하는 배우도 브래드 피트가 나오는데 이렇게 가서 블랙 트레인 가서 보면 이상하잖아요. 배우만 아무리 훌륭한 배우고 그 배우가 모든 파워를 행사할 것 같은 그런 배우도 그 배우만 따라서 영화를 보면 실패할 때가 종종 있어요. 왜냐하면 배우 자체가 영화의 퀄리티를 담보하지는 않거든요. 기본적으로 배우는 선택되는 존재잖아요. 그러기도 하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근데 탐 크루즈는 지금 배우 보고 골라도 가장 실패할 확률이 적은 거의 최고의 배우가 아닌가 싶은 생각이 있고요. 왜냐하면 탐 크루즈는 실제로 영화를 할 때 제작자 마인드가 굉장히 강한 것 같고요. 네. 실제로 본인이 제작을 하기도 하고 어느 순간부터는 실제로 소수의 관객을 깊게 매혹시키는 것보다는 최대 다수의 최대 관객을 가장 넓게 매혹시키는 쪽으로 자기 커리어를 잡은 것 같아요, 스스로가. 그런 면에서 탐 크루즈가 나오는 영화를 보면서 실패할 확률은 어떤 배우를 보고 골라서 실패할 확률보다도 훨씬 더 낮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이런 배우가 취하고 있는 위치는 진짜 불가해한 측면이 있을 정도의 파워가 있죠. 근데 하베르 바르뎀이 연기 잘하는 것 같습니다. 네, 헐리우드 최고의 엔터테이너 탐 크루즈가 탈락했습니다. 네, 16강 세 번째 매치 스티브 카렐 대 에드워드 노튼. 참 쟁쟁하다는 생각이 점점 들게 되는데요. 사실은 이제 스티브 카렐과 에드워드 노튼이라는 이 두 훌륭한 배우를 놓고 선택할 때 10년 전에 제가 만약에 똑같은 방송에서 했으면 그냥 그때는 에드워드 노튼 선택했을 것 같아요. 아, 근데 그 10년 동안의 활동이 사실은 스티브 카렐은 약간 늦게 꽃을 피운 그런 케이스이고요. 에드워드 노튼이 처음 할리우드에 데뷔해서 처음 10년간은 정말 무시무시했습니다. 프라이머를 피어라는 작품에서 이 배우가 보여준 연기력 하나로 어마어마한 반전을 보여주는 영화인데요. 네. 그 다음에 찍게 된 아메리칸 히스토리 X를 보면 에드워드 노튼이라는 배우가 정말 이 배우의 10년, 20년 뒤가 어떨까 너무 궁금해질 정도로 진짜 기가 막힌 연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파이트 클럽 했죠. 가장 로맨틱한 영화들 중에 하나인 Everyone Says I Love You 같은 영화도 찍었죠. 또 25시 같은 또 많은 분들이 안 보셨는데 굉장히 훌륭한 영화가 있습니다. 이런 걸 한 초기 한 10여 년간 찍었거든요. 솔직히 얘기하면 저는 에드워드 노튼이 당시에 제 90년대 말의 느낌, 2000년대 초반의 느낌으로는 로버트 드니로 정도 좀 될 줄 알았어요. 나중에 이 배우가 너무 훌륭해서 아니 20대에 이렇게 연기를 잘하면 40대 50대가 되면 어떨까. 근데 상대적으로 에드워드 노튼은 최근 10수년간 활약이 조금 더 약했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작품 수도 많은 편은 아니죠. 최근의 영화들은 오히려 뭐 웨스 앤더슨 영화들, 뭐 문라이즈 킹덤이라든지 최근에 가장 대표작은 이제 머드맨 같은 작품인데요. 물론 훌륭합니다. 그렇지만 에드워드 노튼이 초반에 보여줬던 어마어마한 그런 가능성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요. 네. 스티브 카렐은 오히려 또 반대죠. 근데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스티브 카렐을 고르기 때문에 카렐에 대해서는 잠시 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대기 만성형 배우라고 볼 수도 있는 스티브 카렐 진출했습니다. 그럴 수 있죠. 와킨 피닉스와 메이어 샬라 알리. 16강에선 그래도 예측이 좀 되는데요. 이것도 벨붕이네요. 와킨 피닉스는 어떤 배우야?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기도 하는데 네. 메이어 샬라 알리는 대중적으로 이렇게까지 폭넓게 알려진 게 그렇게 오래 안 됐어요. 길게 봐야 벤자민 버튼부터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정말 이 배우가 진짜 파워풀하구나 우리가 느끼게 된 건 사실은 문라이트 때부터잖아요. 문라이트에서 메이어 샬라 알리는 사실 얼마 안 나왔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배우가 그 영화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정말 굉장하고요. 그린북이라는 영화를 보시게 되면 그린북이 연기가 참 좋은 영화인데 메이어 샬라 알리가 얼마나 테크닉이 뛰어난 배우인지를 보여줘요. 그 영화에. 그 영화에서 메이어 샬라 알리가 감정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는 연기도 좋은데 상대가 어떤 걸 딱 얘기했을 때 받아서 아주 짧게 이렇게 약간 표정에 미동을 한다거나 목소리가 약간 달라지고 한다거나 하는 식의 리액션을 통해서 상대의 말을 받는 때 연기가 있어요. 그 연기를 메이어 샬라 알리가 굉장히 잘하고요. 네. 코미디도 잘합니다. 그래서 그린북 같은 데 보면 치킨을 먹고 싶지만 차 안에서 맞아요. 네, 이 사람은 함부로 차 안에서 그런 거 먹으면 안 된다는 교양이 배어 있는데 먹고 싶잖아요. 그럴 때 어떤 코미디 연기하는 방식이나 이런 걸 보면 사실은 이 배우는 진짜 제대로 탄탄히 훈련을 하고 쌓아온 그런 굉장한 그런 잠재력을 가진 배우구나라는 생각을 들죠. 안녕히 가세요.
이것도 벨붕이네요. 네. 이걸 자레드 레토를 제가 만약에 고르게 되면 이거 10년 동안 또 흑역사로 돌아다니지 않을까? 자레드 레토는 전 자꾸 변명해주고 싶어요. 이 사람을 위해서 변호를 해주고 싶어요. 왜냐하면 자레드 레토를 사람들이 약간 밈화돼서 너무 쉽게 이 배우를 조롱하는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나쁘게 놀리기 좀 좋은 배우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배우가 너무 열심히 하고 오히려 너무 열심히 한 걸 사람들이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보는 시대가 됐잖아요. 아, 그러네요. 뭐 G 보내고 배우한테. 네. 그리고 배우가 너무 몰입을 한다는 게 알려져 있잖아요. 촬영 네. 현장에서의 뭐 기행이라든지. 그 실제로 연기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엄청나게 화려하게 연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잘 맞으면 연기가 굉장히 훌륭해 보이는데 그게 아니면 사람들이 놀려먹기 좋아요. 대표적으로 모비우스 같은 영화를 보면 영화가 너무 이상하니까 자레드 레토는 사실은 웬만큼 했거든요. 근데 사람들이 계속 놀린단 말이에요. 수아사이드 스쿼드 같은 데서도 사실은 조커 잘했어요. 잘했는데 영화가 너무 그런 것들을 떠받치지 못하게 오히려 그런 연기가 이상하게 보이도록 영화가 만들어졌거든요. 저스티스 리그에서는 좀 괜찮았어요, 그래도. 네. 근데 어쨌든 상대적으로. 네네. 여튼 근데 감독의 잘못이 크다고 볼 수 있죠. 영화의 잘못이에요. 배우의 네. 잘못이라기보다는. 근데 자레드 레토가 잘하는 연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달라스 바이어스 클럽 같은 데를 보시면 물론 아카데미상까지 받았으니까 네. 이 배우가 정말 딱 주어진 찬스를 받으면 정확하게 골을 넣는 배우라는 걸 보여주고 최근에 제가 놀랐던 것은 하우스 오브 구찌 같은 영화를 보시게 되면 물론 이제 특수 분장이나 이런 도움을 받기는 했습니다만 하우스 오브 구찌에서 진짜 화려하면서 연기 너무 잘하거든요. 자레드 레토가 이렇게 비난받을 배우가 아니다. 사실 굉장히 테크닉이 어떻게 생각하면 연기에서 테크닉이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제가 계속 말하잖아요. 네. 사람들은 진심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세상에 진심이 없는 배우가 어디 있겠어요. 사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테크닉이 중요합니다. 보여지는 게 중요하죠. 진심조차도 보이지 못하면 배우는 연기 못하는 거죠. 사실은 자레드 레토의 테크닉은 최고 수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고요. 근데 뭐 양조위 눈빛 하나로 압살이죠. 지금 또 쳐다보는 눈빛 보세요. 누가 이기게 생겼습니다. 양조위가 이기게 생겼잖아요. 네, 눈빛에 딱 8강 안 보내주면. 그래서 그만 큰일 들어가 날것 이런 같아요. 표정이잖아요. 자레드 레토는 알았습니다 이런 표정이잖아요. 네, 우리의 예수님. 자, 자레드 레토 네. 탈락입니다. 히스 레저와 에단 호크. 이상하게 16강전을 더 고르기가 쉽네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으나. 쉬워요, 이 두 명이? 네, 이것도 약간 벨붕처럼 저한테 느껴지는데 네. 솔직히 얘기하면 이제 에단 호크라는 배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저는 이 배우가 나오면 기분이 좋아요 일단. 근데 에단 호크의 단점을 얘기를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주는 굉장히 선한 느낌, 인간적인 느낌이 굉장히 강해서 악역을 못할 것 같아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하다못해 이제 제이크 질레널처럼 선한 느낌을 줘도 이 사람은 또 저런 악마적인 징그러운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나이트크롤러. 네. 근데 에단 호크는 그런 부분에서 예를 들면 제가 이제 본투비 블루라는 영화를 참 좋아하는데 본투비 블루가 에단 호크가 연기를 굉장히 잘했단 말이에요. 근데 보면서 어떻게 생각했냐면 그 영화에서 에단 호크가 챗 베이커라는 실존 인물 너무 유명한 트럼펫터죠. 연기를 했는데 제 생각에 다른 배우가 그 연기를 했으면 챗 베이커가 훨씬 더 양면적으로 보였을 것 같아요. 챗 베이커의 인생에서 굉장히 나쁜 측면이 있는 사람이고 반면에 이 사람도 또 굉장히 또 자기 나름의 어떤 뭐가 있지 않겠습니까? 진실 같은 게. 네. 그 양자 사이에서 에단 호크가 맞는 순간 이쪽으로 쏠려요. 왜냐하면 배우가 갖고 있는 어떤 어쩔 수 없는 고유한 느낌이라고 그럴까요? 근데 그게 이 배우의 장점이기도 하고 단점이기도 한 건데요. 뒤집어서 얘기하면 에단 호크가 맞는 순간 그 배역이 갖고 있는 굉장히 풍부한 어떤 휴머니티가 생기죠. 그런 면에서 제일 유명한 건 비포 시리즈겠지만 사실은 에단 호크가 어려 보이는 얼굴이 아니잖아요, 더 이상. 근데 에단 호크는 항상 볼 때마다 영원한 소년 같은 느낌이 저한테 있어요. 반론이 있습니다. 네. 셸리 호킨스랑 같이 나온 내 사랑이라는 영화를 봤는데요. 아. 거기서 엄청 난폭하더라고요. 이 배우가 어떤 기본적인 느낌이라고 그럴까요? 그렇게 말할 수 있고 트레이닝 데이 같은 데서도 보면 거기서도 연기가 굉장히 좋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면 악을 용납치 않은 어떤 그런 단호함이라고 그럴까? 이런 것들이 결국 연기하게 되는데 신참임에도 불구하고 네. 에단 호크는 참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배우다 전제하고 싶고요. 근데 히스 레저 하면 자동적으로 떠오르는 두 편의 영화 때문에 이것은 히스 레저로 올려야 될 것 같습니다. 야, 20대의 모습만으로 히스 레저 8강 진출입니다. 다음은요, 콜린 페럴과 필립 시무어 호프만. 네, 아까 제가 설명을 미뤄뒀잖아요. 네. 근데 생각보다 콜린 페럴이 영화 속에서 스스로를 이렇게 누르면서 하는 연기를 굉장히 잘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생각하면 안 그럴 것 같은데 배우 네. 이미지로만 보면 샌드백 연기를 굉장히 잘해요. 샌드백? 네, 영화에서 벌어지는 사건을 다 당하는 연극이에요. 매혹당한 사람들 같은 영화를 보면 온통 여자들로 둘러싸여서 어떤 남자가 그 집단 속에 들어가서 결국 샌드백이 되는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 네. 가지 어떤 상황으로 본다면 그랬을 때 콜린 페럴이 보여주는 연기 혹은 킬링 디어에서도 최고의 샌드백이잖아요. 그쵸. 그렇죠? 네, 권위 있는 의사인데. 이번에 애프터 양도 그래요. 애프터 양 같은 영화를 보시게 되면 콜린 페럴이 그런 연기를 맡았을 때 예를 들어서 튀게 연기를 절대 안 해요. 콜린 페럴도 참 좋은 배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향후에 지금 같은 그런 뛰어난 연기를 몇 번은 더 할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도 큰 믿음이 있는데 이 경우는 뭐 필립 시모 호프만
상대방한테 이긴다고 할 수는 없겠습니다. 짐 캐리와 마이클 셰넌. 이게 팽팽하네요. 16강전에서 가장 저한테는 팽팽하게 느껴지네요. 짐 캐리가 자기는 5등 안에 든다라고 강조하고 손이 있는데요. 잘려서 4등인데요. 4강 안에 올라가겠다. 4강 안에 올라간다는 네. 얘기인데 짐 캐리도 저는 적극 변화하고 싶어요. 이 사람이 얼마나 훌륭한 배우인지. 사람들이 코미디 배우로 약간 폄하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코미디 연기는 상대적으로 이렇게 뭐라고 그럴까요? 슬픔이나 분노를 연기하는 연기에 비해서 좀 더 격이 낮은 연기, 그냥 테크닉으로 대충 할 수 있는 연기 이렇게 생각하는데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하고요. 짐 캐리는 전 위대한 배우라고 생각하고요. 보통 이제 짐 캐리를 묘사할 때 아까 홍현 씨도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이 배우가 코미디만 잘하는 게 아니고 전극 연기도 잘하죠 라는 걸로 이제 짐 캐리를 훌륭하다고 말을 해요. 그 말도 정확하게 맞아요. 실제로 짐 캐리가 잘했던 연기 중에서 대표적으로 저는 이터널 선샤인을 보면 세상에서 가장 우울한 얼굴 중에 하나가 짐 캐리 얼굴이라고 오히려 생각하거든요. 사실은 코미디 뒤에 감춰져 있는 우리가 이제 어릿광대를 생각하면 어릿광대 뒤에 어떤 이상한 눈물 같은 게 있을 것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잖아요. 찰리 채플린도. 그렇죠. 찰리 네. 채플린도 그런 이미지고 그런 면에서 코미디 뒤에 있는 어떤 애수나 애환 같은 게 있는데 사실은 짐 캐리를 볼 때마다 저는 계속 어떤 우울한 이미지가 떠오르거든요. 그런 면에서도 사실 놀라운 측면이 있고 맨 온 더 문이라든지 네. 트루먼 쇼라든지 이런 영화를 보면 사람들이 생각하는 짐 캐리랑 다른 연기로도 진짜 탁월하죠. 근데 짐 캐리는 코미디 연기도 진짜 잘해요. 마스크 같은 영화를 보고 이제 위대한 영화라고 아무도 얘기 안 하죠. 저도 그 영화가 위대하다고 전혀 생각하지 않는데 마스크 같은 영화에서 짐 캐리 연기, 라이어 라이어에서의 짐 캐리의 연기, 심지어는 에이스 벤츄라에서의 짐 캐리 연기는 정말 독보적인 부분이 있죠. 약간 할리우드의 주성치 같은 느낌도 있는데 네. 할리우드는 좀 더 시스템적이니까 주성치 같은 정도의 그런 개성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짐 캐리는 정말 불세출의 코미디언이면서 또한 굉장히 사실은 폭넓은 부분들의 연기를 보여주는 그런 훌륭한 배우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마이클 셰넌 이 사람 괴물 같아요. 저한테는. 지금 이 단계에서는 마이클 셰넌을 올리겠습니다. 네, 마이클 셰넌 인지도가 높지는 않은 배우인데 네. 다음 설명이 기대가 됩니다. 네. 네, 8강부터는 최고작 하나씩 뽑아주시면서 진행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대진인가요? 네, 크리스찬 베일 대 하비에르 바르뎀.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저한테 지옥의 순간이 열리는군요. 판단의 지옥이네요. 둘 다 현존하는 가장 뛰어난 배우들 중에 한 명이라고 분명히 말할 수 있고요. 일단 크리스찬 베일의 최고작을 저는 뭐로 생각하냐면 지금 이 상황에선 의외이실 수 있을 텐데 저는 바이스라고 생각합니다. 그 영화는 네. 예, 생소하네요. 그렇죠. 보통 크리스찬 베일하면 최고의 연기로 생각하는 것들이 대표적으로 무슨 아메리칸 사이코를 생각하는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찬 베일의 연기로 이제 훌륭하다고 아카데미를 받았던 파이터 같은 영화를 떠올리기도 하고 최근에 네. 뭐 포드 대 페라리 이런 영화를 떠올리죠. 다 최고작으로 뽑을 수 있어요. 그 정도로 크리스찬 베일은 굉장한 배우고요. 바이스가 유달리 훌륭하다는 게 아니라 한번 바이스 많이 안 보셨으니까 또 정치 영화 잘 안 보시잖아요. 그런 네. 면에서 조금 더 추천을 해드리고요. 바이스에서 크리스찬 베일의 연기를 보면 테크닉과 진실을 구분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들고 배우의 연기에서 최고의 수준에 오른 테크닉 연기를 크리스찬 베일이 보여주고요. 물론 특수분장이 있지만 가장 작은 방식으로 연기하는데 효과는 가장 큰 어떻게 생각하면 네. 모든 배우들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죠. 크리스찬 베일이 너무 잘 보여주어서 바이스 딕 체닐이 연기했었죠. 미국의 부통령이었던 최고의 정치 영화 중에 한 편이고요. 그걸 좀 추천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네, 하비에르 바르뎀은요. 하비에르 바르뎀의 최고작은 아무래도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를 골라야겠죠. 근데 그 영화에 대해서 제가 너무 많이 말을 했잖아요. 최고작은 일단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다를 고르되 그것 때문에 가려져 있는 너무 뛰어난 영화가 있단 말이에요. 시 인사이드라는 영화를 여러분께 권하고 싶어요. 하비에르 바르뎀에서 이 영화 속에서는 그냥 몇 장면을 제외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침대에서 누워서 연기합니다. 네. 왜냐하면 전신마비 환자를 연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정말 하비에르 바르뎀이 진짜 정말 굉장한 배우구나라는 걸 그 영화를 통해서 느끼실 수 있을 거고요. 최근 영화 중에서는 상대적으로 그 영화가 코미디로 떠 있기 때문에 코미디 영화는 약간 폄하하는 경향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만 굿보스에서도 연기를 보면 굉장하죠. 그리고 굿보스랑 정반대편에 비유티풀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네. 또 그런 식으로 해서 지금 여러 편의 영화를 말씀드렸는데 하비에르 바르뎀의 기획전 한번 해보고 싶을 정도로 진짜 한번 저희 한번 하비에르 바르뎀 다뤄야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다음 그런 인물 정도로. 탐구로 네. 저희가 모시겠습니다. 훌륭한 그런 배우이고요. 지금 고민이 좀 되는데요. 크리스찬 베일을 고르겠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 예상은 뒤엎고 네. 하비에르 바르뎀이 8강에서 들어갔습니다. 뭐 대진 운이 나쁜 걸 수도 있고요. 야, 크리스찬 베일 이 정도로 연기를. 크리스찬 베일은 어떻게 얘기하면 뭐 연기 신이죠. 스티브 카렐과 와킨 피닉스. 이렇게 붙었어요. 제가 와킨 피닉스를 고를 거라고 사람들이 생각하잖아요. 그 판단이 맞아요.
근데 놀리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스티브 카렐이 너무 아까워서 얘기하는 예능을 거예요. 좀 아시네요. 네, 좀 알죠 이제. 카메라를 좀 아는데. 들었다 놨다. 스티브 카렐은 진짜 상황에 올리고 싶습니다. 정말로 그 마음이 들 정도로 아깝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스티브 카렐이 지금까지 사람들이 덜 알고 있다고 생각하니까 더 그런 거예요. 와킨 피닉스가 잘한다는 건 사람들이 세상이 다 알잖아요. 그런 면에서 스티브 카렐의 최고작은 폭스캐쳐. 그죠? 존 듀폰 연기했죠. 폭스캐쳐의 스티브 카렐은 전 기념비적이라고 생각하는데 네.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광기를 연기한다고 생각하면 광기를 보통 어떻게 하겠어요? 뜨겁게 연기하지 않겠어요? 그래야 폭발하는 것을 보여줘서 광기를 보여줄 거 아니에요. 어울리니까. 근데 스티브 카렐의 폭스캐쳐에서의 연기는 진짜 기이할 정도로 무거운 광기를 연기하는데 그걸 너무 차갑게 얼음처럼 냉정하게 연기한단 말이에요. 냉정함과 광기를 붙여서 연기하는 기념비적인 연기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렇게 연기한 사람이 뭐 스티브 카렐만큼은 혼자만은 아니겠습니다만 네. 진짜 훌륭한데 최근 10년간의 스티브 카렐의 폼은 정말 절정이에요. 엄청난 배우라고 생각하고요. 빅쇼트. 빅쇼트 있죠? 빌리진 킹도 보시면 네. 만약에 그 속에서 스티브 카렐이 그 연기를 안 했으면 다른 배우가 했으면 그냥 흔하디 흔한 성차별주의자로 보였을 거예요. 근데 그 영화를 보고 나면 그런 생각이 안 들거든요. 그 스티브 카렐의 연기만 보면 물론 성차별적인 걸 가지고 돈을 버는 인물이지만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바이스 같은 영화를 보시면 럼스펠트 역을 하고 있거든요. 럼스펠트 연기를 한번 보면 스티브 카렐이 사실 모사 연기도 얼마나 뛰어난지 그야말로 테크닉이죠. 그런 측면에서 스티브 카렐의 지난 10년은 진짜 제 기준으로 연기 측면에서 휘황찬란해요. 이 배우는 초기에 지나치게 코미디에만 소비된 것이 너무 그 세월이 아까울 정도로 그래서 강조해서 꼭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도 현 단계에서는 와킨 피닉스를 골라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와킨 피닉스의 최고작은요? 와킨 피닉스의 최고작 이거 진짜 꼭 어려운데요. 제 개인적인 감정으로 사실은 마스터를 고르고 싶어요. 마스터에서 와킨 피닉스의 연기는 그냥 뭐라고 할까요? 평론가 입장에서 졌다 이런 느낌? 내가 말로 막 설명하고 싶잖아. 연기를 너무 잘하니까 설명을 다 못할 것 같은 느낌? 물론 연기라는 게 항상 말하기가 어렵지만 반면에 설명이 잘 돼요. 그렇지만 너무 훌륭한 연기를 한 건 조커입니다. 조커 연기는 설명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커는 딱 원하는 것을 이 배역을 이렇게 연기하면 최상인데 실제로 그 길로 가서 최상으로 성공한 영화이고요. 마스터는 이 길로 갈 줄 몰랐는데 그 길로 가서 잘한 케이스예요. 근데 대중적으로는 조커가 더 훨씬 더 파워풀한 것도 사실이고 연기 자체가 진짜 뭐 어마어마하잖아요. 불꽃놀이 같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그런 면에서 와킨 피닉스는 조커랑 마스터 이렇게 좀 반칙이지만 두 편을 대표적으로 고르고 싶네요. 양조위 대 히스레저. 양조위 연기 최고작은 어떤 영화인가요? 진짜 16강전은 상대적으로 쉬웠는데 8강전은 매번 진짜 어렵네요. 양조위의 최고작은 화양연화라고 많이들 생각하실 텐데 왕조위가 출연한 최고작은 화양연화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근데 양조위는 이제 훌륭한 연기가 너무 많아서 고르기가 어려운데요. 그래도 하나만 고르라면 여기서는 해피투게더를 고를 것 같아요. 동성애 연기를 했죠. 물론 화양연화에서 사랑이라는 감정을 연기하고 해피투게더도 하는데요. 해피투게더를 볼 때 이게 진짜 양조위라는 이 위대한 배우의 어떤 감정적인 절정이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었고요. 사실은 뒤에도 훌륭한 영화가 너무 많아요. 새끼에서도 훌륭하죠. 장르적으로만 얘기한다면 무간도에서도 너무 훌륭하잖아요. 네. 근데 저한테 굳이 이렇게 막 1g이라도 따져서 얘기하라면 양조위의 최고작은 저한테 해피투게더로 보이고요. 히스레저의 최고작은 히스레저는 결국 두 영화로 우리한테 남은 것 같아요. 다른 영화들도 있지만 하나는 브록백 마운틴이고 하나는 이제 다크나이트인데요. 다크나이트를 최고작이라고 사실 해야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제 히스레저 하면 무조건 조커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약간 이쪽도 금없지 않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은 브록백 마운틴을 말하고 싶은데요. 솔직히 얘기하면 다크나이트가 대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브록백 마운틴은 두 남자의 사랑 얘기인데 다 보고 나면 결국 히스레저의 감정이 제일 중요해요. 제이크 질런할도 물론 중요하지만 마지막 순간에 어떤 간단한 아이스웨어라는 대사를 할 때 어떤 히스레저의 느낌이나 영화 전반적인 어떤 그런 뭐라고 그럴까요? 감정을 제대로 얘기를 못하는 거 아니에요? 영화적인 상황 때문에. 억눌려 있죠. 그럴 수밖에 없죠. 영화에서는 그런 사회적인 억압을 다루고 있으니까. 네, 과거도 있고. 어쨌건 뭐 히스레저의 브록백 마운틴에서의 연기는 히스레저가 조커 원툴인 사람이 아니다. 실제로 굉장히 뛰어난 배우고 이 배우가 너무 아깝게 세상을 일찍 떠났지만 계속 연기를 네. 했으면 정말 우리가 어떤 진경을 더 많이 보았을지도 모른다라는 측면에서 아쉬움이 남죠. 저의 선택은 양조입니다. 양조위는 중화권 홍콩 통틀어서 최고의 배우라고 하시잖아요. 그렇게 생각해요. 역사상 중국, 대만, 홍콩 다 합쳐서 최고의 배우는 저는 양조위라고 생각합니다. 네. 8강 마지막 대진 필립 시모 호프먼 대 마이클 셰넌. 이거는 비교적 쉽네요. 다른 것보다는. 일단 아까 제가 설명을 할 때 마이클 셰넌이 괴물 같은 배우라고 말을 했잖아요. 마이클 셰넌을 보면 저는 어떤 느낌이 있냐면 이 사람은 모르겠어요. 무슨지. 배우로서의 어떤 정체가 뭔지를 잘 모르겠고요. 제가 생각할 때 가장 미스터리한 배우 중에 한 명이 마이클 셰넌이고요. 마이클 셰넌이 또 그런 캐릭터를
연기를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만 마이클 셰넌이 연기하는 배역을 보면 항상 영화에 나온 것 바깥에 뭐가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그렇게 길게 안 나와도 레볼루셔너리 로드 같은 데서, 물론 거기서는 약간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배역으로 나오긴 하지만 네. 덕터널 애니멀스에서도 그냥 시골에서 수사하는 사람으로 나온단 말이에요. 불치병에 걸려서 죽어가면서 수사를 하는 이 조역에 해당하는 인물이 갖고 있는 이상한 미스터리한 깊이가 있어요. 더군다나 마이클 셰넌의 이제 최고작은 저 입장에서는 테이크 쉘터라고 생각하는데요. 테이크 쉘터는 그런 어떤 미스터리함이 이상한 감동과 어떻게 생각하면 섬뜩함으로까지 이어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모든 측면에서 마이클 셰넌은 정말 기이한 배우다. 그래서 아까 괴물 같은 배우란 말을 쓴 게 그런 의미인데요. 저는 마이클 셰넌이 생각보다 나이가 훨씬 더 많은 줄 알았어요. 생각보다 어리더라고요. 그럴 정도로 이 배우가 갖고 있는 어떤 원숙함 같은 것들도 있는 건데요. 필립 시모 호프먼의 베스트도 진짜 고르기 어렵습니다. 일반적으로 필립 시모 호프먼의 최고작이라고 사람들이 말하는 건 카포티죠. 카포티예요. 예. 왜냐하면 아카데미를 받기도 하고 실제로 카포티 연기를 보면 진짜 뭐라고 그럴까요? 소름이 돋거든요. 왜냐하면 이 카포티를 연기하는 필립 시모 호프먼이니까 카포티가 워낙 유명한 작가고 카포티는 대중적인 활동도 많이 해서 유튜브에도 카포티의 연설이나 목소리나 이런 게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카포티를 실제로 틀어놓고 카포티에서 연기한 필립 시모 호프먼을 틀어놓고 비교를 하면 네, 소름 끼쳐요. 중성적인 모습 그대로예요. 목소리에서부터 이제 톤을 잡는 건데요. 네. 어찌됐건 필립 시모 호프먼이 얼마나 뛰어난 그런 능력의 소유자인지를 카포티가 보여주죠. 근데 저는 역시 마스터로 고르고 싶어요. 마스터에서 필립 시모 호프먼은 사실은 제1 캐릭터가 아닙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와킨 와킨 피닉스거든요. 근데 그 영화 속에서의 필립 시모 호프먼은 어떻게 생각하면 와킨 피닉스에게 가장 중요하면서 와킨 피닉스를 뺀 영화의 모든 것이 우축된 존재 같아요. 저한테는. 영화의 세계를. 밀양에서의 송강호 연기 같은 거죠. 밀양은 무조건 전도 영화죠. 근데 밀양에서의 송강호 씨 연기는 송강호의 최고 연기 중에 하나거든요.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마스터에서의 필립 시모 호프먼의 연기를. 근데 그 연기가 너무 훌륭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필립 시모의 최고작으로 꼽고 싶고요. 네, 대망의 4강입니다. 제가 다 긴장되는데요. 네. 크리스찬 베일과 와킨 피닉스입니다. 네. 한 명은 잘 예측이 안 되는 타입의 연기를 하는 사람이고 한 명은 와, 이 배역을 이렇게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극강을 보여주는 그런 캐릭터. 크리스찬 베일의 단점일 수도 있고 장점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이 연기하는 기계 같아요. 근데 우리가 보통 기계를 칭찬의 의미로도 쓰잖아요. 저 사람 머신이야 이러면 진짜 최고의 찬사로 쓰죠. 저는 그런 의미에서 찬사로 크리스찬 베일이 기계 같다고 말할 수 있고요. 근데 그게 크리스찬 베일의 지향점이긴 해요. 크리스찬 베일을 보면 참 굉장히 묘한 게 이렇게 훌륭한 영화에 많이 출연하고 이렇게 유명한 배우가 이렇게까지 스타성을 스스로 배격할까? 이런 느낌이거든요. 크리스찬 베일은 저렇게까지 이 수많은 영화에서 뛰어난 걸 많이 보여줬는데 아직도 스타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눈을 감으면 크리스찬 베일 얼굴이 잘 안 떠올라요. 그럴 정도로 이 배우가 보여주는 정말 천변만화하는 그런 상황에서 크리스찬 베일이 그동안 했던 연기들 한번 한 3초씩 한 5개 정도 보여주면 네. 같은 사람이라는 게 생각이 안 들 것 같고요. 머시니스트와 네. 아메리칸 허스를 비교하면 극과 극이죠. 물론 뿐만 몸으로 아니죠. 있겠지만. 뭐 네. 사람들이 흔히 맨날 하는 얘기 있잖아요. 무슨 레스큐돈에서는 구더기를 먹었다느니 머시니스트에서는 30kg을 뺐다느니. 네. 근데 이게 말하기는 좋잖아요. 근데 그런 정도가 아니라 이 사람은 30kg를 빼는 게 목적이 아니라 머시니스트에서 그 연기를 하기 위해서 30kg만 빼야 되는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한국에 이제 김명민 씨가 이제 그런 연기로 또 유명했었던 건데 크리스찬 베일은 현존하는 최고의 테크니션이다. 그리고 테크닉은 연기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다. 당연한 얘기고요. 어쩐지 크리스찬 베일을 지금 현존하는 최고의 제 1위로 뽑고 싶진 않아요. 왜 그런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크리스찬 베일은 정말 최상의 연기자이지만 와킨 베닉스가 갖고 있는 이상한 덩어리진 불쾌하기도 하고 음침하기도 하고 놀랍기도 하고 하는 이 배우가 갖고 있는 어떤 에너지라고 그럴까? 이런 걸 비교하면 현 단계에서 저는 와킨 피닉스를 고르게 됩니다. 네, 와킨 피닉스가 결승에 진출했습니다. 네. 다음 대진 양조위 대 필립 시모 호프만. 이건 전 결승으로 예상했는데요. 이게 더 어려운데요? 네, 이건 진짜 결승일 줄 알았어요. 결승일 수도 있겠네요. 양조위는 그냥 동양이라는 타이틀에 국한하고 싶지 않고요. 음. 이 배우에 대해서는 가장 제일 말한 사람이 이제 저는 왕가위라고 생각하는데 예전에도 그 얘기 한번 말씀드렸는데 왕가위가 양조위라는 배우에 대해서 뭐라고 말을 한 적이 있냐면 자기만의 방식으로 몸이 건조한 배우 이런 표현을 쓴 적이 있어요. 영화 촬영 현장에 가고 어떤 역을 맡고 했을 때 자기가 미리 다 연습하고 결정하고 생각하고 해서 가지 않고 감독한테 모든 것을 맡기는 타입. 그래서 양조위는 사실은 스타성도 있잖아요. 근데 양조위가 연기하는 그런 배역들을 보면 약간 우리가 이제 가장 훌륭한 배우를 백지 같은 배우라고 말할 때 어떻게 생각하면 크리스찬 베일하고 연기 스타일이 정반대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있죠. 크리스찬 베일은 모든 것을 완벽하게 준비해서 가는 사람 같잖아요. 양조위도 물론 준비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 무슨 배역을 맡든 기본적으로 감독이 삼류 감독이라고 해도 그 감독을 따라가는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양조위가 갖고 있는
어떤 무정형의 굉장히 어마어마한 그런 배우로서의 잠재력이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필립 시모 호프먼은 저는 이제 생각하면 뭐가 떠오르냐면 모스트 원티드 맨이라는 영화가 제일 먼저 떠올라요. 예, 세상을 떠난 다음부터. 필립 시모 호프먼이 죽었을 때가 46살 때인데 장병도 46살 때 죽었어요. 근데 필립 시모 호프먼이 물론 유작은 아닌데 모스트 원티드 맨의 마지막 장면에 그 영화를 보시게 되면 이 사람의 공허하고 모든 것이 담겨 있는 것 같은 눈빛, 표정 이런 걸로 이 인물이 퇴장하면 영화가 끝나거든요. 그래서 그게 필립 시몬이라는 위대한 배우의 퇴장하는 방식처럼 보이기도 하고 영화가 워낙 좋기도 하고 해서 저는 필립 시몬 호프먼을 생각하면 굉장히 사실 뭉클하거든요. 배우가 이제 죽었을 때 좋아하는 배우들, 훌륭한 배우들이 죽으면 쇼크를 받잖아요. 저처럼 더군다나 영화를 좋아하는 사람은. 근데 저는 필립 시몬 호프먼이 죽었을 때가 거의 가장 큰 충격을 받은 것 같아요. 그럴 정도로 이 배우의 상실이 너무 아깝고 이렇게 훌륭한 배우가 50이 되고 60이 되고 연기했으면 얼마나 또 좋았을까 이런 생각을 거듭하게 됩니다. 지금 단계에서 이제 고르기 너무 어려운데 필립 시몬 호프먼을 고르겠습니다. 생각할 시간도 별로 안 드렸는데 그냥 결정해야 돼요. 네, 어차피 마음이 오늘은 아파요. 필립 시모 호프먼 결승 진출했습니다. 네, 대망의 결승입니다. 마스터의 사제지간 대결이 됐네요. 제가 마스터를 워낙 좋아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마스터를 좋아해서 둘을 붙인 건 아니에요. 그럼요. 마스터를 빼고도 두 배우는 결승에 오를 것 같습니다. 마지막 결승이니까 그냥 뭐 두 배우를 비교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두 배우는 각각의 개성도 너무 훌륭한데 마스터를 보시면 두 배우가 합도 너무 훌륭해요. 그런 것을 보실 수 있는 영화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와킨 피닉스는 지금 현재 존재하는 배우를 통틀어서 존재감이 가장 큰 배우. 이 배우가 나타나면 아무리 이렇게 따사로운 가족 그 영화, 예를 들면 최근에 개봉했던 커먼 같은 영화를 봐도 그 배우만 보게 돼요. 그럴 정도로 세상의 모든 시선을 자기가 다 끌어당기는, 등장할 때마다, 제가 이제 조커에서 그런 표현을 썼는데 중력이 워낙 강한 어떤 물체가 있으면 시공간이 중간에서 휘잖아요. 와킨 피닉스의 존재감은 정말 후덜덜한 측면이 있죠. 존재감이 극강인 배우. 그리고 만약에 이 사람이 나왔던 영화 중에서 그 남자는 거기 없었다 같은 영화, 혹은 조커 같은 영화는 그 영화들이 원하는 캐릭터의 극강의 에너지가 있어요. 근데 그 에너지를 소화할 만한 배우가 와킨 피닉스 정도를 제외하고 있을까 싶을 정도로 뛰어나고요. 사실은 이쪽에 강한 연기를 잘해서 그렇지 반대편 연기도 잘하거든요. 아까 말씀드렸던 커먼, 뭐 그녀 같은 영화, 투러버스 같은 영화를 보면 세상에서 가장 매갈이 없는 사람 연기를 약간 너무 슬프게 연기를 잘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와킨 피닉스가 갖고 있는 굉장함이 있다. 한 가지로만 볼 캐릭터가 전혀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필립 시모 호프먼은 와킨 피닉스랑 비교를 하면 저는 이런 비교할 수 있어요. 와킨 피닉스는 불같은 배우이고요. 필립 시모 호프먼은 사실 연기를 굉장히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물같은 배우, 무정형이라는 의미에서 우리가 쉐이프 오브 워터라는 영화를 예를 들자면 그 영화가 쉐이프 오브 워터가 물의 모양인 이유가 사랑이 물의 모양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은 담기는 거에 따라 다 다르기 때문에, 무정형이기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랑을 다 긍정하는 영화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목이 쉐이프 오브 워터인데 필립 시모 호프먼은 바로 그런 느낌입니다. 이 배우가 무정형이라서 세상의 모든 연기를 다 포용할 수 있는 느낌이 있고, 필립 시모 호프먼은 연기를 사실은 보기나이트 같은 영화를 보면 황당하기 이를 데 없는 코믹 연기 같은 거, 아주 이상한 넋이 나간 캐릭터 같은 연기를 하기도 하고요. 마스터 같은 데서는 그런 영화에서 하나의 세계를 이루는 연기를 하기도 하고, 다우트 같은 영화에서도 연기가 진짜 끝내주는데 다우트 같은 연기를 봐도 진짜 굉장하고, 모스트 원티드 맨이라든지 카포티라든지 수많은 영화들이 있죠. 그런 측면에서 필립 시모 호프먼은 저한테 영화 배우는 어때야 되나 하면 영화 배우는 필립 시모 호프먼 같아야 되지, 이런 생각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위대한 그런 배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물 같은 배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이 비유를 다른 데도 많이 적용할 수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말한 적이 있는데 장경은 불 같은 배우고요, 양조위는 물 같은 배우예요, 최민식은 불 같은 배우고요, 송강호는 물 같은 배우예요. 이런 식으로 물이 꼭 불보다 나은 건 아닙니다. 불이 더 훌륭할 수도 있죠. 근데 어쨌건 와킨 피닉스와 필립 시모 호프먼을 비교하면 물과 불로 비유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지금 현 단계에서 저는 자, BGM 좀 깔아주시고요. 제가 약간 말하는데도 지금 눈치채지 않았을까? 네, 생각이 약간 살짝 기운 것 같아요. 지금 현 단계에서 저는 필립 시모 호프먼을 고를 것 같아요. 그런데 필립 시모 호프먼이 세상을 떠나서 아쉬움을 더한 건 아니고요. 실제로 필립 시모 호프먼이 저는 그 당시에도 제가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는 배우였었고요. 현존했던, 지금 돌이켜 생각해도 이 배우의 상실이 너무 아깝습니다. 현 단계에서는 필립 시모 호프먼을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다 또 한 10년 지나면 와킨 피닉스가 몇 개 또 조커 같은 영화 한 3편쯤 더 하면 와킨 피닉스를 고를 수도 있겠죠. 네, 필립 시모 호프먼의 우승으로 오늘 컨텐츠 막을 내리겠습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영화가 너무나도 많아서 저희가 댓글을 통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여자 배우 월드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파이야! 키야. 생방을 주방에서, 생방을 안방에서, 생방을 내 방에서, BTV 에어에서